그 순간 시어머니가 복도에 주저앉으셨습니다. 1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분이 처음으로 무너지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나도 외로웠다. 남편이 남긴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죠. 환자분께서 꼭 들으시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혜야, 들리니? 나야.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건 뭐야? 함께 들었죠. 엄마가 너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무릎이 꺾였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말. 그 녹음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1년 전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죠. 시어머니 댁에 가져갈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어머님 댁은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계셨죠.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은 항상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혜야, 왔니? 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상을 차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빠짐없이 닦았죠. 어머님은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구석이 깨끗하지 않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닦았습니다. 10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나 늦었어요. 빨리요. 알았어. 엄마가 태워다 줄게.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너무 성실해서 문제였죠.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회식도 잦았고요.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것도 다 우리 수진이 대학 보내려면 해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죠.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님 댁에 갔죠. 그런데 남편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아침 함께 먹고 갈게요. 어머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바쁜데 어쩐 일이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민수야, 괜찮니? 어머님이 물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 쉬는 게 어때요? 병원 한번 가보고요.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현관으로 달려갔죠.
남편이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만 났죠. 그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뇌에 출혈이 있었고요. 수술은 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응.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나을 거예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시어머니가 병실로 오셨습니다. 아들아, 어떡하니? 며느리, 너 남편 잘 돌봐야 해. 알겠어?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직 처리는 한 달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 이후로는 퇴사해야 한다고요. 남편의 월급이 끊겼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해야 했죠. 딸아이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어요. 오전에는 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집에서 제가 돌봤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시간이었죠. 여보, 잠깐만요.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남편은 눈만 깜빡였어요. 5시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은혜야, 우리 아들은 어떠니? 오늘 주간보호센터 갑니다. 재활치료 받으시고요. 그래. 우리 아들 불쌍해서 다 내가 잘 챙겨야 해. 네, 어머님. 7시 남편을 깨워 아침을 먹였습니다. 죽을 떠오면 입 밖으로 흘렀어요. 닦아주고 다시 떠먹였죠. 여보, 천천히 드세요. 남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8시 보호센터 차량이 왔습니다. 남편을 부축해서 태웠죠. 다녀오세요, 여보. 차가 떠나고 나면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뺨은 푹 꺼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죠.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은혜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살도 너무 빠지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 동네 한의원에 가봐라. 침 맞고 보약 좀 지어 먹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돈도 아까운데. 아니야. 가서 치료받아.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들 돌보지. 그렇게 해서 한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작은 한의원이었어요. 문을 열자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죠.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한의사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고요. 최 원장님이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많이 지쳐 계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남편이 쓰러져서요. 뇌졸중이요. 지금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원장님은 조용히 기다려 주셨죠. 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아내를 간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침을 맞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 됐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주일에 2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작은 한약 봉지를 주셨습니다.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돈은 얼마예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힘내세요. 한의원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2번씩 다녔습니다. 매번 침을 맞고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최 원장님은 늘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나고 말씀하셨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잘 견뎌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단하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명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오래된 친구였죠. 은혜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나 정말 힘들어. 그러면서 한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야. 날 처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명자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혜야, 조심해.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운 거야. 그 감정이 다른 걸로 변할 수도 있어. 알아, 언니. 괜찮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3달이 더 흘렀습니다. 한의원에 가는 게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그 시간만을 기다렸죠. 은혜 씨, 오늘은 어떠세요? 최 원장님은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선생님, 힘든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시어머님이 또 그러셨어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돌본다고. 그건 아니실 텐데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매번 울었죠. 하지만 최 원장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어지러웠어요. 휘청거렸죠. 조심하세요. 최 원장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손을 놓았지만 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했죠.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또 한의원에 갔습니다. 최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씨, 치료 후에 잠깐 산책하실래요? 몸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한의원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혜 씨, 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요. 2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냈죠. 그래서 은혜 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죠. 은혜 씨, 네.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놓아야 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죠. 18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는 게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그냥 한의원에서 침 맞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곧 대학 입시였습니다. 원서를 쓰고 있었죠. 엄마, 등록금 걱정 마세요. 저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수진아, 엄마가 뭐든 해줄게. 걱정하지 마.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편 재활치료비에 생활비까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나도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할 일 아니니? 알겠습니다, 어머님. 명자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않을래? 시간 날 때만 와도 돼. 정말요, 언니? 고마워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간병하고 오후엔 일했죠. 금요일 오후만큼은 한의원에 갔습니다. 최 원장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치료 후 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은혜 씨, 요즘 더 힘들어 보이시는데 일까지 시작하셨다며요. 어떻게 아세요? 명자 씨한테 들었어요. 시장에서 아시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최 원장님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어요. 치료가 끝나면 산책을 했고 때로는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 원장님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푹 쉬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선생님도요.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어요. 은혜야, 왔니? 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어디 갔다 와? 한의원 다녀왔습니다. 요즘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치료받아야 해서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몇 달째니?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치료받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핸드폰 좀 보자. 네, 핸드폰 말이야. 보여줄 거 없으면 보여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상한 게 있으면 보여줄 수 없겠지. 내놔.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한의사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 매일 안부 묻고 격려하고. 이게 치료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치료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딴 남자랑 문자질이야? 그때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내 엄마가 지금 뭘 하는지 아니?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내 엄마가 아빠 버리고 딴 남자 만나고 있어. 아니야, 수진아.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수진아. 손을 뻗었지만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한의원 다니지 마. 그리고 그 남자 만나지도 마. 네, 어머님. 안 만나겠습니다. 진작에 이상했어. 요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가 했더니 남편 죽어가는데 웃고 다녔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 원장님이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여보, 여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주변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들어가지 마. 내가 들어가면 우리 아들 상태만 나빠져. 밖에서 기다려. 네, 어머님.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수많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최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은혜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위독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핸드폰을 끄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안에 계셨죠.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로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뭘 하고 싶어 하신대요? 손을 움직이시려고 해요. 뭔가 쓰시려는 것 같은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말리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떨리며 움직이고 있었죠. 여보,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환자분.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죠. 땀이 얼굴에 흘렀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쉬엄쉬엄해요.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펜을 놓았어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죠. 은혜에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압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말들 나는 다 들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을 뿐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최 원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압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도 알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편지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을 희생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은혜. 나를 사랑해줘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남편이 또 손짓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녹음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눈동자 움직임으로 글자를 선택하면 음성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죠.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여 한 글자씩 선택했어요. 마침내 녹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기기를 건네주셨어요. 이걸 들으시라고 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가왔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혜야, 들리니? 기계음이 섞인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민수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움찔했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는 18년 동안 정말 잘해왔습니다. 저를 믿고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벽을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은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세월을 사셨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은혜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혜야.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최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압니다. 당신을 처음으로 존중해 준 사람이었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지 못한 걸 해주셔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은혜. 진심으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아. 저를 봤어요. 은혜야.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게 내가 미안하다. 손을 내미셨어요.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혜야. 네, 어머님.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어머님. 나도 내 나이 때 너처럼 외로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었어. 부모님도 오빠들도 모두. 피난길에서 혼자 남았지. 16살 때였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시집을 갔어.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더 무서웠어. 매일 맞고 굶고 그렇게 살았단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일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어머님, 미안하다, 은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줘.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눈 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수진아.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할아버지 말씀 들었어요. 녹음 파일도 들었어요.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안았어요. 남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어려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아요. 혈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 오셨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은혜야, 내가 죽 끓여왔다. 먹어봐라. 어머님이 직접 끓이셨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던 팥죽이야. 기억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해요, 어머님. 결혼 첫 해 끓여주셨던 거요. 그래. 그때는 내가 좀 더 다정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어머님,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한다. 함께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최 원장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죠. 은혜 씨. 선생님, 환자분 상태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은혜 씨를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제대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었죠. 은혜. 네, 여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우리 같이 살자. 네, 같이 살자. 내가 너를 도울게. 집안일도 같이 하고 민수도 같이 돌보자. 어머님, 눈물이 또 났습니다. 네, 어머님. 같이 살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네 반찬 가게.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였죠. 어머님, 오늘 김치 담가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손님들이 자꾸 찾더라.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어머님이 혼자 하셨지만 이젠 함께 했어요. 은혜야, 고춧가루 이렇게 넣는 거야. 네, 어머님. 배울 게 많네요. 넌 원래 손재주가 좋아. 금방 배울 거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죠. 9시쯤 남편이 가게로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은혜야. 여보 왔어요? 오늘 날씨 좋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뇌졸중 이후 1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거든요. 민수야, 여기 앉아.
차 한 잔 마셔. 시어머니가 의자를 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의자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10시 명자 언니가 들렀습니다. 은혜야, 장사 잘 되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반찬 레시피 알려주셔서. 내 실력이지. 그나저나 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인다. 언니도 그렇게 보여요? 응.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언니. 정말로요. 명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오후 2시 딸 수진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수진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수진아, 수업 끝났어?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어디로 배달해요? 3층 박 선생님 댁이야. 네, 알겠어요. 수진이가 배달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참 의젓해졌어. 대학 가더니 더 철이 들었나 봐. 저를 많이 닮아서 그래요. 어머님을요? 응. 내 젊었을 때 수진이처럼 씩씩했거든. 웃음이 났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저녁 5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은혜야. 어머님도 수고하셨어요. 같이 집에 가자. 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네, 여보. 고마워. 또요? 맨날 고맙다고 하시네요.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저는 반찬을 차렸습니다. 은혜야, 이 나물 무쳐봐.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역시 손맛이 좋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수진이, 그리고 저. 넷이서 밥을 먹었죠.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넌 정말 잘해줬어. 고맙다. 어머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만 우세요. 밥 다 식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두 함께 웃었죠. 밤 9시 남편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은혜야, 차 한잔 하자. 네, 어머님.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은혜야. 네. 행복하니? 네, 어머님. 행복해요. 늦었지만 괜찮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지금이 좋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남편이 그 편지를 썼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우리의 마음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